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유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택산업진흥원 원장 이학주입니다.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 참석한 진흥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남주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22년 2월에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에 저희 평택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전 직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설립 초기인 관계로 저희가 미숙한 지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진흥원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및 추진 실적 순입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평택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 연구, 경영, 기술, 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 국내 판로 개척 및 브랜드화 지원,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 생태계 조성,
투자조합의 결성과 투자 지원, 벤처 창업 인프라 등 중소기업 지원 시설의 구축 및 운영,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 등의 사업을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쪽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명에 2022년 10월 현원은 9명입니다. 11월에 2명을 저희가 추가로 선발해서 현재는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 예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예산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4,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은 IP 기반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 5천만 원,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 5천만 원, 지역 특화 아이템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IP 기반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 개발 역량과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 컨설팅 기업을 매칭하여 경영 및 재무 분야 컨설팅, 기술성 분석 및 특허 출원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부처 등의 공모과제 제안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작성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개사를 선정해서 시장성 분석, 디자인 개발, R&D 컨설팅 등 기업의 수요 맞춤형 외부 전문가 컨설팅 10회, 그리고 기업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쪽 지역 특화 아이템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CT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 경제, 산업 등 평택 지역의 고유한 자산을 디지털 컨텐츠로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텐츠 제작 등 관련 기업 3개를 선정하여 평택호, 전통시장, 평택 8경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 컨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결과물을 진흥원 및 평택시가 무상으로 활용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실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하고 성과 평가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기존 진행 사업에 추가적으로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발전에 관한 연구, 평택시 제조 인력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 분석 등의 정책 연구 사업과 반도체 중심 융복합 산업 R&D 지원 사업,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의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과 청년 창업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관련 소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 의원님. 아무튼 우리 산업진흥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사업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 오셔갖고 전반적인 건 파악은 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는데요. 아직도 좀 이게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좋은 또 사업 계획서를 쫙 쓰셔서 저희들한테 또 각자 브리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노력을 했다 예. 이런 느낌은 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기대하는 만큼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는데 예. 어쨌든 지금 보면은 사업비는 많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결론이
그 사업을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예.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첫 번째 온지 전체 5천만 원씩 3개 사업을 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작은 사업인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원하는 기업은 거의 다 찼습니다. 거의 다 네네. 찼고 그 지식 기반 사업 관련해서만 일부 좀 부족했고요. 네. 그쪽은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지식 그 재산권에 대한 그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비교적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호응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한 가지 저희가 좀 노력을 한 것은 사업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장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산업진흥원이 있다라는 존재감을 네네네. 많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별도 자료로도 제출을 했는데 네.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실제로 네. 오프라인으로 다니면서도 홍보를 했고 네. 저희 그 기업 DB를 통해서 웹팩스나 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고 내년 뭐 내후년 정도까지도 계속 홍보에 더 많이 저희가 공을 들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산업진흥원이라는 그 재단 만들었는데 몰라서 예.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주고자 해도 예.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특히 내년도에는 뭐 예산이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예. 늘어가고 사업도 많이 될 텐데 일단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예. 그 하신 만큼 또 찾아오신 분들한테 기회를 또 적절히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진흥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의회나 시나 또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하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장감이 있어서 보다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6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 콘텐츠 개발 및 3개사 선정을 하셔서 했는데 네. 그 1, 2, 3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세 가지 저희가 콘텐츠를 이번에 구축을 했는데요. 네. 아직 다 완성은 안 됐고 네. 현재 중간 보고만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택이와 함께 떠나는 자연 생태계 탐험 해가지고 네. 주로 이제 평택호라든지 이런 쪽을 VR로 찍어가지고 네. 향후에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나 또는 평택시에서도 이 컨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영상 컨텐츠입니다. 근데 대상이 전통 시장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 상인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개발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 평택 8경 홍보 영상입니다. 그리고 홍보 영상뿐이 아니고 음악을 좀 그 홍보에 맞게끔 만들어서 그 음악도 좀 많이 틀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컨텐츠를 이번에 그 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아이템도 좋은데 이게 홍보관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이 된다든가 예. 이게 겹치면 거기서도 사업을 하는데 예. 여기서도 물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 좋지만 겹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예, 예. 여기만의 색깔을 낸다든가 예.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컨텐츠는 아마 일반적인 어떤 홍보라기보다도 저희가 어떤 기술적으로 좀 진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채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 네네. 그래 겹치지 않게끔 예. 정말 여기서도 이 사업은 필요로 했구나. 예, 예. 할만하다 이런 성과를 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잘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우리 산업진흥원이 생긴 만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산업진흥원만의 독특한 예. 그 색깔을 내지 않으면 이것도 경쟁이 많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산업진흥원도 경쟁이 없는 업체가 아니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 전력 질주해서 예. 우리가 만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기대합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올해 초에 생겼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발로 뛰셨다는데 많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금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 공고를 했을 때 예. 사업 공고는 어디 하셨나요? 몇 개 업체나 지원을 했는지 좀 이 각각에 대한 예. 지원 내역이 지금 IP 기반 투자 유치 사업 같은 경우는 7개 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여기는 저희가 전체 예산의 한 반절 정도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기업을 뽑는데 한 12개 정도 저희가 12개 지원을 정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특화 아이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냥 3개죠. 예, 그냥 3개 세 개만 와서 지원하는 저희가 거죠. 선정을 했습니다. 그 IP 기반도 7개만 지원하신 거예요? IP 기반이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 아, 업체가 지금 둘, 7군데인데. 예. 근데 이게 9월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그때 한계가 추경 있었어요. 때, 추경 때 해가지고 예. 급하게 했는데 예. 이 공고는 어디다 합니까? 그냥 공고 해가지고 그냥 수의계약다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은 아니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예, 각각에 대해서. 예. 네. 공고는 홈페이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공고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 실적에도 보면 내용이 있지만은 저희 홈페이지와 그다음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홍보 협조 공고 협조 요청을 또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공고는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예. 많이 그 공고를 기업체들이 많이 봤다고 보시나요? 조회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저희 접수된 것보다는 10배 정도는 조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업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업 기간이 너무 짧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조금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갖고 내년에 이 사업이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아주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사업비가 너무 작지 않나.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결과나 성과 평가위원회 이거 좀 하시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한 업체당 뭐 250만 원, 그다음에 특허 뭐 이런 부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참. 사업비가 너무 작지 않나. 좀 뭐랄까 좀 이게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장기적으로 길게 좀 기간도 가지면서 좀 이 업체에다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적절한 하셔야 될것 규모로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중소기업 정부과제 보면은 컨설팅 횟수가 10회 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업체들한테 컨설팅을 10회씩 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400만 원 업체당 400만 원인데 그렇죠. 이 금액으로 뭐 문제는 없나 보죠. 뭐 적지는 않지만 예. 뭐 실제로 일반 기업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네. 비교적 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회 한도에 컨설팅을 해주고 하려면 굉장히 그렇죠. 예. 저기 많이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좀 저기 할 텐데. 그렇죠.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할 때 뭐 선정위원회 예. 뭐 이런데 수당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사회하고 예. 추천위원회 예. 했는데 수당 금액이 30만 예. 원입니까? 이게? 제 규정에 정해서요. 그렇게 내부 규정에 이렇게 돼 예, 있는데 예. 지금 평택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금액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이게 특별히 높아가지고 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도 좀 맞춰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 같은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재규정으로 지금 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사회도 그렇고. 예. 이쪽 그 선정평가위원회하고 성과평가위원회 여기는 위원은 어떻게 선임을 이게 내부 규정으로 하시는 거죠? 조례도 없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선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기관이 커지고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그 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일반적인 전문가를 좀 어레인지해서 그렇게 그냥 선정을 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예, 예.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규정을 그러니까 정확한 뭐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그런 만들어야 거는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그 선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예, 저희가 예. 그래서 기술 평가를 할 때는 뭐 세배수를 뽑아가지고 추첨을 하고 이제 이런 일반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방법을 따를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급했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보이면 예, 내부적으로 그냥 선정위원회, 뭐 평가위원회 다 그냥 선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 이런 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예, 예. 좀 규정을 정확히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수당 부분도 예. 좀 그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 그 각종 위원회 그 수당하고 예.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도 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멀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과연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의회에서도 예.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대 원장님으로 또 오셨습니다. 올해 원장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불안한 감들이 좀 사라지고 있고 원장님과 이제 직원분들이 올해 어떤 한 해를 보내시냐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산업진흥원이 정말 만들기 잘했다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격려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문가가 오셔서 저희 의회도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부천에서도 이제 산업진흥원장님을 하셨잖아요. 평택에 오셔서 뭐 긴 시간을 계시지 못하였지만 한 달 조금 넘게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원장님으로서 이제 평택 산업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좀 해보시니 부천의 산업 구조와 평택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좀 나는지 좀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산업 구조의 전반적인 차이를 이렇게 툭 말씀드리긴 참 쉽지 않고요. 네. 어떤 일편의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게 부천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집적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좁은 땅에 10,000개 기업이 있거든요. 제조 기업이. 여기 같은 경우 한 4,000개 정도 평택 같은 경우 보거든요. 근데 땅이 10배로 넓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죠. 한 19개 정도 산업단지가 또 여기는 있고 부천에는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형 공장 안에 다닥다닥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산업 지원, 어떤 공공재 성격의 산업 지원을 하기에는 평택이 이게 쉽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 초에 저희가 기업 지원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산업적인 특성이라고 보고요.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하고 다르게 부천 같은 경우는 태생적인 산업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연계되는 산업. 예컨대 로봇이 생겼으면은 로봇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코일 만드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이 그냥 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재 산업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연계하는 산업들이 근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소부장 기업들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성 도시 기업들은 다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소재 부품 만드는 기업들. 근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이 탑다운 산업이 한 4개 정도 퉁 있어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실제로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이 육성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또 연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다른 얘기고 실제로 연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위 이제 정책적으로 보시는 분들,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이해를 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를 이게 보다가는 그 밑에 의미가 없어지고 또 밑에만 보다 보면 위에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정책 연구 파트가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는 정책 연구 파트 잘 안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기연구원에다 맡기는 거죠. 그러라고 경기연구원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정책 연구 파트가 제가 볼 때는 전체 업무의 한 50%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인력 문제. 과연 어느 정도 인력이 부족한가, 또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 분석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수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연구가 꼭 필요하겠다고 싶어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러한 산업에 대한 고민들이 그 산업진흥원이 생김으로 해서 예. 이렇게 방향성이 고민이 되고 정책적인 고민이 좀그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그런 고민들을 저희 이제 기존의 이제 집행부에서도 예. 시청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왔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 지원과나 일자리 창출과나 예. 더 나아가서는 지금 미래전략관실에서도 이제 고민을 해왔었을 겁니다. 실예로 이제 그 올해 8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평택시 미래전략 산업 선정과 관련된 이제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반도체, 뭐 수소 산업, 자동차 산업, 농업 산업 이렇게 네 가지 부류의 이제 산업들을 가지고 이제 평택이 쭉 끌어가고 예. 있는 과정에 이 중에 무슨 미래 전략 산업을 이제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추가로 할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 또 용역으로 하실 것인데 이런 고민들이 이제 미래 전략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깊숙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업무상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가 잘 분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업무 분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위치적으로 좀 이렇게 분산을 해서 저희 평택은 저희가 맡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원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시겠지만 뭐 고민을 좀 해줘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관련된 것들 사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도의원들과도 좀 방향성이 정해지시면 예. 도의원들과도 좀 상의를 해서 경제과학진흥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정부 부처 사업을 수주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구조로는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초반 단계라 뭐 사업을 무작정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산업진흥원이 빠르게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수주를 하고 이것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제 볼륨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부처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함에 있어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예. 뭐 의회에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예.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부 부처 사업이 일단 필수입니다. 이런 지자체에서는 시 예산만 가지고 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요.
도비나 국비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스트를 보고 내년 초에 보통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인력이 10명이거든요. 직원이 10명인데 이쪽에 정책연구 파트가 5명, 경영기획 포함해서 사업 지원이 5명인데 팀장 빼면 이제 4명이에요. 실제로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는 사업 추진도 그 인력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 국비 사업을 더 늘려면은 최소한 국비 사업은 투입 인력도 막 써 넣어야 됩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일단 거기서부터 거의 뭐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규모라도 내년에 일단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력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프라 문제입니다. 주로 지금 그 부처나 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려면은 일반적으로 교육이나 창업이 일반적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사업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그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요 두 가지를 저희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장비 사업 정도 세 가지가.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제안서를 넣었을 때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변별력을 좀 갖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야 어차피 한계적인 뭐 태생적인 한계고요. 저희가 그 내년에는 이런 거 조금씩이라도 좀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아주 작더라도 국비 사업을 좀 하나 해보려고 거기도 이제 계약직 인건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저희가 평택이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도시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도시 발전의 틈새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개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가 이렇게 중간에 남는 곳들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면 산업진흥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 예.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함께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사님들이 선정이 되어 계시잖아요. 예. 이사 선임은 오시기 전에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우리 직원들 뽑기 전에 이미 이사진들은 거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이제 그 기업과 관련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전문분들이 좀 탄탄하게 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놓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신 다음에 이사분들이랑 그 자리를 좀 마련을 하셨었는지 예. 개별적으로도 한 하셨습니까? 번씩 뵙고요. 이사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며칠 전에 이사회 했기 때문에 24일 날 이사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뵙고 뭐 말씀은 한두 번씩 다 나눴습니다. 이사 아니 왜 여쭤보냐면 이사분 한 분이 이제 뵙고 싶다라는 표현을 아. 제 SNS 상에 좀 이렇게 간곡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걸 좀 제가 찾아보다가 예. 그런 표현이 있어서 하셨는다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예.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이종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번 초년도부터 평택산업진흥원이 출범하게 됐는데 평택시 전략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또 강소기업도 육성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인재 양성도 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는데 이제 좀 너무 조급하게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창의적이고 특화된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업무의 양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이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물품 수의계약 현황에서 이제 사무용 가구의 구매를 인천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 있는 업체를 꼭 써야 됐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자료 보면서 수의계약에 그 관내 지역이 있던데 이게 근데 저희가
그 사무실 만들기 전에 저희 직원들도 다 없을 때 이미 계약이 돼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와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 가구가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추후에는 예, 예.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알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역 특화 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서 예. 콘텐츠 개발 지원 3개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예. 이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된 3개 기업이요. 예, 예. 요거 우리 저 사업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세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주 우리들 같은 경우는 국제대학교에 있는 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직원이 서너 명 정도로 해왔고 소규모 업체인데 이 VR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타지에 있는 그 광역 기관들한테 IR이나 설명회 같은 걸 개최하면서 투자도 받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VR 제작 쪽으로는 전문성이 있다. 저희 선정평가원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KP 캡틴 출리 같은 경우는 그 평택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성 기업인 회장을 대표가 역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유튜브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활용을 해갖고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많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기업이고 지음 기획 같은 경우는 그 홍보 콘텐츠나 아니면 행사 기획 이쪽으로도 상당한 많은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선정평가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통해서 지원하게 된 기업입니다. 네,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좀 제가 부족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원 금액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뭐 얼마 만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아이템 자체가 좀 풍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템 자체가 좀 너무 풍부하진 않고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지금 3개월 정도로 짧았고 사업비가 지금 1,500만 원 선인데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를 한 군데를 저희 찾아봤는데 1년 단위의 사업에 3, 4천 정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1,500만 원인데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할까 했었는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이 우리 평택이 갖고 있는 문화나 경제나 이러한 유산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활을시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진흥원이나 평택시에서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장치까지 우리가 마련을 하자 그렇게 해갖고 기획된 사업인데 이게 이 자체만으로 보면은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의구심이 좀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내년부터 이게 좀 더 사업 기간이 확장되고 사업비가 많아지면 좀 더 우량한 업체들과 좀 더 지속 가능한 캐릭터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게 이제 사업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고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컨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만큼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고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말씀과 함께 짚어주셔서 그 외에 다른 작은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반에 그 사업 예산 올려주신 것들 중에서 대부분을 아직 집행을 못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감액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잘 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응원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존에 아직 집행을 못한 전혀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실적 중에서 1페이지에 보면 IP 기반 투자 유치 컨설팅 지원 사업에 보시면 지원 현황에 여기 업체들이 있습니다. 7개 업체가 있는데 낯익은 업체가 있다 해서 제가 지금 양쪽을 막 찾아봤더니 두 번째 업체가 여기가 무봉산 우리 수련원에 들어간 업체네요. 그리고 이 업체가 또 여기 두 번째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지원액. 어디 말씀하시고 그 두 번째 뭐 온정 FM 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게 지금 공급 기업명이 뭐고 지원 기업명이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어디서 소개를 해주신 건가요? 이게 주 온정 FMB가 이제 지원을 받는 데고요. 예. 여기다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공급 기업이 중정 회계법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재무 및 경영 컨설팅을 중정 그렇죠. 회계법인에서 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관련해서 네.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 유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재무 및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쪽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런데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에서 ERP 시스템이랑 스마트 공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 진단 분석은 OK 컨설팅에서 해주신 거네요. 이렇게 예, 해서 맞습니다. 지원 사업을 맞습니다. 예, 예. 해주시고 예.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지역 특화 아이템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세 번째 지원 기획 여기도 굉장히 평택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 1,500만 원 이게 지원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성정평가위원회가 계시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신 업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주로 평택에 관련된 지역 특화 아이템.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신생 업체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알려진 업체들이 아직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마 그거는 이제 평가할 때 변별력에서 신생이다 아니다는 그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안 보고요. 네. 내용적으로 적절한가. 네, 기업 예. 규모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규모가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과 예.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를 보는 게 가장 큽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콘텐츠 같은 경우 이 지역의 콘텐츠를 정말 좀 의미 있게 제안했는가, 그거 보는 게 뭐 제일 크고요. 기타 부가적으로 뭐 기업의 업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긴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예. 지역 특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라던가 내용 면에서도 예.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 우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좀 어느 정도의 기업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은 확실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원 금액이 나갔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어서 이런 콘텐츠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콘텐츠들이 다양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모니터링도 예. 함께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정부과제 지원 사업과 IP 기반 투자 유치 컨설팅 사업이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나 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수혜받는 기업이요. 예, 수혜받는 아마 기업이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예.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면 어느 정도 룰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해외 시장 개척단을 간다든지 전시회 나갈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했던 해기 때문에 일단 의미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9페이지 그 저희 감사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더존비 지원 거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구입하고 아이큐브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18, 19페이지요. 예. 거기 보시면 전자결제 시스템 구입, 예. 회계 프로그램 구입, 예.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구입, 예. 아이큐브 관련한 가상화 서버 구입이 있습니다. 예. 전자결제 건수가 많으신가요? 그렇죠. 저희는 모든 결제를 다 전자결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서 발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지금 회계까지도 저희가 농협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MIS 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공문을 받는다든가 전부 다 전자결제로 합니다. 근데 네. 이 더존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더존 ERP를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아예 호스팅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비용도 적절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산 시스템 이게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다 연결, 클라우드 서버 연결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빅데이터하고 크라우드까지가 이제 이게 나오면 그건 이제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요. 저희 쪽에서 아직까지는 빅데이터나 뭐 크라우드 같은 거는 저희는 잊어버리고 있고 이 더존에서 자기들이 크라우드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마지막 그 엔드 유저 플랫폼에서 그냥 사용자로서 그냥 저희 일반적인 MIS의 회계 일부를 저희가 이 더존 재무회계만. ERP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 전자결제 시스템은 예. 내부 인트라넷 겸 전자계산서 발행, 전자청구서 발행 그렇습니다. 개념이 예. 맞으신 거죠? 예.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재무회계 그렇죠. 프로그램. 예.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네. 예. 재단에서는 지금 한 대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각 PC별 몇 대로 지금 이게 계약이 된 건가요? 이거는 그 이제 유저 수대로 해서 네, 사이트 유저 수. 라이센스로 그냥 계약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알고 저희 있습니다. 진흥원은 전체가 다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몇 대 기준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명인데요. 그거는 네. 이제 늘어나도 네. 직원 수가 늘어나도 이제 막 엄청나게 100명 이렇게 늘어나면 별도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까지는 뭐 몇 명이 늘어나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총 몇 명 기준으로 몇 대 유저 기준으로 계약이 된 금액인지. 계약 자체는 지금 사이트랑 네, 그 정책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가 15명 기준으로 해서 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15명에 네네. 4,200. 4,200은 구축비하고 전체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전산 유지 보수 1년씩 비용. 계약하시죠, 이거는? 네네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구축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4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월 임대료는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가 구축됐기 때문에 3월에 개원이 되고 저희가 일괄납으로 했을 때 할인이 된다 그래서 450만 원 정도를 6개월치 정도를 먼저 선납을 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그러면 그게 용역 서비스로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 구축 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축은 지금 자산으로 잡히실 거고 네네. 용역으로는 1년치 라이센스 비용, 블루 멤버십 비용은 여기 또 따로 잡혀 그런데 있지는 않네요. 용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럼 뭘로 잡으셨? 저희가 비용으로? 이게 물품 구매 한꺼번에 네네, 들어가거든요. 물품 물품으로 구매- 하셨어요? 네네. 공사도 아니. 그럼 매월 청구되는 건데 물품으로 계속 이제 계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연간으로 들어오니까 물품으로 잡으신다는 네네.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 물리적 서버를 구매한 건 아니고요. 서버는 더존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 네네. 라이센스도 물품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임차해서 쓰는 개념입니다. 네. 임차료 서비스를 네네. 물품으로 네네. 맞는 건가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회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 개발을 안 합니다. 요즘은 다 안 하죠. 만들어져 계정이 있는 맞냐고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라이센스 비용 보통 서비스 수수료 개념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예산 회계에서요. 네, 자산으로 잡힐 게 아니라 그 회계적인 물품으로 할 때는 용역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건 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산으로 잡히는 게 네, 아니지 회계 규정 않나. 확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냥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큰 맥락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전 짜잘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저희가 사실 지난번 그 추경 때나 뭐 이때에 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고 58만 평택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산업진흥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택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유명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처장 유명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 이종원 부위원장님, 김혜영 위원님, 유정아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호 우봉산 청소년수련 원장입니다. 곽지수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김태진 경영실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무봉산 청소년수련 개원을 시작으로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으며 2001년 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되었습니다. 2000년 재단법인 평택시 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2011년 7월 평택시 청소년재단 사무처가 설립되었습니다. 평택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8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은 제1실 5기관 10팀으로 정원 91명에 현원 7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82억 1,500만 원 예산 규모입니다. 연간 이용 인원으로는 2022년 10월 기준 13만 1,3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시설 현황과 직원 업무 분장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관별 주요 사업 및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경영기술 소관입니다. 환경,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ESG 경영 전략으로 기관 존재와 가치 및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고 경영 이행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을 통한 공공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환경오염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3가지 정책 사업을 진행하였고 총 434명의 청소년 및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7월에는 사무처장 주제로 전 직원 대상 고객 서비스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지역사회 공헌 환경 캠페인으로 길거리 대청소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고객 중심 인식 확산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 기관 조직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인권경영 기본교육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 조직,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공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소년재단 정책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평택시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분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적 전략과제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재단 청소년 사업 실행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2022년도 평택시 재단 종합사업계획서를 발간하였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및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 주관 수호랑 스포츠 캠프에 참가하였고 평택시 문화재단 한가락 페스타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사회 청소년재단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추후 2019년부터 2023년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2022년 재단 청소년사업 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가 내용을 잘 반영하여 더욱더 성장 발전하는 청소년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조직체계 고도화를 통한 조직 안정 도모입니다. 지난 8월 재단 운영 전반과 조직의 체계화 및 안정적 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 경비의 전액 출연금 편성 및 직원 급여 체계 개선,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재단과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활로와 동력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로 평택시와 2023년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 예정이며 지속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출연금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불악산 산림체험장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프 코스와 하늘숲길의 관리 및 체험 운영입니다. 2022년부터 총 4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은 평택시 관련 퀴즈 풀이 활동 맵시, 코로나19 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무료 체험 지원 사업 그대 안의 블루, 산림 네프츠, 클라이밍 무료 체험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밍 트리 클라이밍입니다. 나무 회사는 10월 말까지 맵시는 952명, 그대 안의 블루는 31명, 트리 클라이밍은 228명 체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대 안의 블루는 11월, 12월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인 노프코스 체험 인원은 6,060명으로 전년도 총 인원 대비 198%로 개장 이후 연 최고 인원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학교 단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총 39차 운영이 되었습니다. 공석인 안전지도 관리위원을 추가 채용하여 차년도 노프코스 체험 가능한 인력 확대 및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원활하게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 확대, 진로, 리더십, 사회적 배려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배려 청소년 대상으로 분교생 캠프, 소외 청소년 일일 캠프, 지역 아동센터 일일 캠프 등을 실시하였고, 환경교육인 경기도 꿈의 학교 공모사업으로 에코탐사대와 방콕 탈출 등을 실시하였고, 관내 16개 중학교 1학년 3,400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도전 협력 프로그램인 무봉산 미래성장 진로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련활동의 안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수련활동을 위하여 국가 인증 프로그램 7종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수련활동과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수련활동 변화와 대내적 환경 변화를 고려한 수련원의 기능 및 이용자의 다각화 모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속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소규모 찾아가는 수련활동 및 당일형 프로그램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 수련활동 이용자는 총 23만 5,571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은 그중에 총 8,300명입니다. 일반 단체는 6,800명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수영장을 7월 20일 날부터 8월 15일까지 총 24일간 운영하여 총 8,613명의 청소년 및 지역 시민이 아주 즐겁게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 1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눈썰 매장을 준비 중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조성입니다. 원내 조경 및 식생 관리, 짚라인 도착지 난간 보강, 챌린지 헬멧 구입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한 모험 시설 보수 및 장비 공항을 통하여 시설과 환경 개선으로 시설물을 지속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위생 및 코로나 방지를 위해 위생 방역물품 배치 및 배포, 소독, 방역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은 이용 고객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수련활동이 재개되어 학교 및 기관, 단체에 즉시 적극적인 수련활동 예약 안내를 통해 금년도 수련활동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수련활동 사전 예약에 또한 효과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거의 90% 이상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관내 및 수도권 인근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련을 홍보 강화하여 이용자 확대와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31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청소년 참여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주도 기획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 참여 활동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평택시 자치조직 연합 발대식 및 체육대회 추진, 참여예산제 우주사업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 기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을 운영하였고, 권역별 청소년 얼마당 운영,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청소년 인권 및 노동교육 지원, 청소년 기관 직업체험 운영, 자치조직 및 동아리 주도 특별활동 운영, 한미 청소년 교육 캠프 운영, 청소년 영상제, 청소년 연합축제를 운영하였으며 평택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추진 계획으로는 청소년 정책 종합 토론회, 시사 토론대, 종합 동아리 연합 연말 파티,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수능호 비전 콘서트 등 지속적인 사업을 안전을 책임지며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진로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배려 및 자유학년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5개 분야 17개 강좌 3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족,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강좌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존 운영과 원어민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화센터는 지하층 노후 개선 공사, 자유인권 확대를 위하여 오픈형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설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된 진로체험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및 자유학년제 청소년을 위한 융합형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문화활동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가족, 지역 주민 대상 정기형 프로그램 5개 분야 146개 강좌와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학교밖 지원센터입니다. 학교밖 지원센터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별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총 253명의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연계하였습니다. 그중 113명은 검정고시 합격, 3명은 학교 재적응 등 총 117명의 학업 복귀 성과를 나타냈으며 직업훈련 4명, 자격증 취득 22명 등 총 26명이 사회 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개발 4명, 진로체험 2명 등 총 6명이 자립역량 향상 성과를 보였습니다. 분야별 심화된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훈련, 자격과정의 자립기술훈련 프로그램으로 16제 이상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IQT 파워포인트, GTQ 그래픽, SCA 바리스타, 페이퍼 토퍼 자격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22명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및 진도 탐색을 위해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학교밖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중국어와 뷰티 3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음악 동아리 꿈딴딴, 영어 동아리 꿈 블라블라, 목공 동아리 꿈트리 등 총 3개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영어 동아리 꿈 블라블라는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어 동화책을 발매하였습니다. 11월 이후 추진 계획은 학교밖 청소년 소득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졸업식 및 성과 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 체험학습, 예체능 활동, 12월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3개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 36쪽. 네.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이 활동을 참 많이 했고요. 그 중에 이번에 특별히 자치행정과와 함께 군인 가족 캠프를 운영해서 아주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주 지역사회와 연계된 그런 사업들과 또 환경 이런 프로그램들에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시설이 안중 읍사무소에 이전되어서 새로 신축될 때까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도곡초등학교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좀 지역사회 여론이 있어서 도곡초등학교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오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청북에서 했는데 청소년 축제를 내년에는 오성으로 옮겨서 올해는 할로윈 데이 때 했는데 내년에는 음악을 중심으로 오성에서 청소년이 참여를 활동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굉장히 활동이 많고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 청소년 놀이 공간, 아이들 모이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재단이 청소년과 함께하고 늘 성장하는 그런 재단 문화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재단은 항상 청소년들의 건강한 플랫폼으로 존재 설립 가치와 그리고 역할과 기대에 충실하며 청소년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 주요 사업 및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와 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2년 평택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82.53점 다등급에서 82.63점 다등급으로 0.1점이 향상돼서 다등급을 유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종합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영역에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 과정상 문제사항이 한 건 발생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평가 시에도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채용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우리 경영실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이제 심사 기준이라든지 채용 계획 수립을 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다음에 채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부 평가위원님들이 서명 누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집계를 좀 오류 집계를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평가할 때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나갔는데 이번 금년도에서 마찬가지로 탈락한 대상자 평가 점수 채점이 좀 오류가 있던 게 확인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네,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유심히 체크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달 계약 실적이 0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물품 구입이라든지 공사 용역 관련해서 이제 조달을 이용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물품 구입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달을 이용하지 않고 지역 업체들과 이제 수의 계약권들이 많다 보니까 조달을 이용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잘 점검을 해서 조달을 통한 더 투명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떤 기준이 있으면 최소한 기준에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더 투명한 계약 절차 이행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영성과 영역에서 보면 고객 유치 홍보 활동이 3점 배점 중에 0.51점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수련원이 이제 그 코로나 그 시대가 되면서 좀 예약률이 많이 저조해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현재는 거의 저희 기관들이 정상 운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고객 유치 홍보 활동에서 이제 진희천 유원지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위탁 주체와 운영 주체가 변경이 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이 좀 일부 좀 축소가 되었을 텐데 어떤 대표 사업을 좀 기획하고 어떤 국도비 사업을 또 새롭게 유치를 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 전체에서 각 그 국도비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좀 적극 추진하라고 이렇게 좀 내년도 올해 업무 성과 보고대회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시설 사용률은 좀 저조했지만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일정 부분의 성과를 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시설의 이용률이 좀 적은 거는 감안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보면 인권 경영 부분에서 2점 배점 중에 0.70점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지역 상생 발전 부분에서도 6점 배점 중에 4.11점으로 낮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보고에도 저희가 이제 나왔듯이 이제 저희가 인권 경영 그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지를 못하고 현재까지 기관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인권 경영 선언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지침을 좀 제정을 해서 좀 인권 경영 평가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 금년도 이사회에서 그 규정까지 다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지적이 있었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채용할 때 저희도 출자 출연 기간이다 보니까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들 그 의무 고용 비율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좀 많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희 청소년 지도사들 중에서도 좀 저희가 전국적으로도 알아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에 좀 수요가 좀 많이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급직 직원들 미아분들이라든지 뭐 이제 시설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으로 채용이 되시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일이 좀 많이 힘드시고 장애인분들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부분을 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의무 고용이 이제 그 의무 고용 수가 2명이잖아요. 예, 2명이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2022년도에는 기준을 만족한 거로 나오는데 맞으신가요? 예, 저희가 세 명까지 의무 고용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을 했더니 3명 그 부분이 충족이 돼서 그거는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같은 어떤 이런 부분도 조금 지적 사항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좀 배려 기업 좀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좀 이용 실적이 너무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기업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고 질이 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의무 고용이나 이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같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상임위원들께서는 특히 청소년 재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 중심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책 개발에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직원들의 이제 만족도를 보면 이제 보수 체계에 대해서 좀 만족도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 체계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재단에 대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보수 체계가 좀 개선이 돼가지고 좀 더 높은 근로 의욕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단에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부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미리 시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네,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뛰어주시는 재단 노고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21년 대비 예산을 대거 증액을 하셨고 우리 청소년재단 23년도에도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으로 74%를 편성하시겠다고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익은 전액 시금고로 납부하시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청소년 재단 고유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굵은 것만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수련 활동하고 예. 또 복지, 예. 지원, 그다음에 진로, 또 하나는 시설 운영을 안전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청소년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요 고유 사업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네네.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일까요? 예.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시나요, 예산을? 그렇게 일단 주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는데 이제 저희가 또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또 염두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집중해서 여쭤보겠고요. 일단은 163페이지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서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3,676만 1,000원인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완료된 내용 같은데 진행 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액은 전액 집행이 완료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에는 이제 이게 아직 행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가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때 행사가 완료가 안 돼 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집행액은 다 나갔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 자료가 정산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액은 여기 전체가 다 나갔다고. 이거 지금 잘못 표시된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이 아직 덜 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행을 이제 할 예정인 거를 잔액이 안 남고 이제 정상적으로 다 집행할 거라는 그 의미라고 그런 좀 봐주시면 의미예요?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신규 사업 중에 팽성 청소년 문화의 집 찾아가는 진로, 그 인성 활동, 갈등 해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이긴 한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그 아이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영화에 저기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옛날 그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도전하고 성취하는 그 이 문제를 그 코스별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진로 활동의 일종입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영화를 보셨나요? 예.
그게 청소년 관련가이던가요? 아니 뭐 청소년 관련하고는 좀 뭐 의원님 지적대로 좀 그런데요. 그 이제 그런 저는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저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그 영화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영화 콘텐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로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우리 청소년 단체나 이런 곳들이 자꾸 그걸 적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화를 시킨다는 게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봐서도 좋은 쪽으로 계몽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인식을 한다기보다는 그가 사실은 전래 게임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딱 들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제 학부모님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드렸고요. 네. 제가 이건 이제부터 조금 정신이 없어서 그 전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산업진흥원에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재단도 현재 전자세금 계산서라던가 이런 관리를 전산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87페이지에 보시면 G20 서버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에서 더존께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88페이지에도 4번, 5번 전자결제 서버 클라우딩 서비스, 그룹웨어 고도화해서 비즈박스 알파 공급 용역, 15번째 전자결제 그룹웨어 블루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계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몇 대 기준일까요? 유저 수가? 저희 그 직원들 그 정원에 맞춰서 저희가 유저를 구축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70유저 지금 확인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70유저요? 네. 저희가 그 재단에 있는 그 직원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현재 저희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 전산 시스템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지금 다 같은 내용으로 해서 용역으로 지금 다 올려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용역으로만 올려주셨고, 용역으로만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더해보니까 5,400만 원 정도 됐고요. 70명 기준? 72명 기준이요? 저희가 그 정확한 인원은 제가 그 유저 수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5명 기준 평택산업진흥원이 4,200만 원이었는데 굉장히 두 군데가 괴리가 있네요. 구축 저희는 비용과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도입한 게 아니고 기존에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저희가 계속 구 버전을 쓰고 있었던 거를 좀 신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좀 추가가 된 거고요. 구 버전은 어떤 거 사용하고 그 계시죠? 같은 버전을 쓰고 있었는데요. 스마트 A? 예, 그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업무 직원들 수도 많이 늘어나고 시스템도 이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시도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이 전산 관리라던가 세무 관리 우리 이 지금 이 감사 자료도 그걸로 작성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검토 다 하시고? 네. 그럼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무봉산 수련원하고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각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회계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 거죠? 사업을 각각 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회계 코드 다 따로 사용하시면서 따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일단은 통합 관리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수련원이나 문화센터, 문화의 집에 이제 독립적인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 사업별로 나눠서 어쨌든 회계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집행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예산 올리실 때도 그렇게 올리시고 계신 거고. 어떤 예산을 말씀? 각 청소년 문화센터, 무봉산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올리고 계신 거죠? 예산 올리실 때. 예, 그 분리는 되어서 사업별로,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2) 13번에 보시면 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20회 열축제 행사 대행 용역 22년 5월 3일에 계약했고 계약 금액 687만 원이죠, 이거. 계약 기간 5월 27일, 5월 28일. 근데 13번에 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대행 또 5월 3일에 687만 원. 기간 같고요. 계약 내용도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하고요. 용역 기간도 또 같아요. 둘 다 완료, 계약 완료, 결과 완료. 그리고 14번에 북부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 대행 용역 5월 12일자에 계약하셨는데 16번에 1차 북부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 대행에서 계약일자 5월 13일, 계약 금액 역시 똑같이 867만 원, 계약 기간 똑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1일. 계약 내용 똑같고요. 무대 음향 장비 일식 밴드 악기 1세트, 의자 300개, 테이블 60개, 천방 60동. 시드 음악 업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무봉산 청소년, 이거는 지금 경영기획실이었고,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에도 이거는 뭔 내용인지 12, 13번에 보면 22년 A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2페이지요. (92페이지에) 12, 13번 보시면 22년 AR 프로그램 야간 탐험 활동하고 미션 탐험대라는 게 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합니다만 어쨌든 같은 금액인데 쪼개서 넣으신 것 같아요. 같은 업체를 같은 기간 안에 같은 계약을 하셨고 완료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99페이지에) 34번 항목하고 35번 여기는 날짜는 달라요. 날짜는 다른데 요건 아니구나. 요건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10번, 11번 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제20회 열축제 행사 대행 용역 11번 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대행 용역이라는 말만 빠지고 같은 내용인데 계약일자 5월 3일 똑같고 계약 금액 687만 원, 계약 기간 5월 27일부터 5월 28일 똑같고 계약 내용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준사운드 이거 음향 시스템 일식 밴드 악기 일식. 그리고 13번 1차 북부 어울림 청소년마당 5월 13일 계약일자 16번 1차 이 서부지역 뭐 이것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에 2차 남부 청소년 어울림마당 2차 북부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그 밑에 29번하고 지금 이게 지금 겹친 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보고서를 이 행감 자료를 내면서 이 정리가 잘못되고 확인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산은 중복된 거 아니죠? 집계 예, 저희가 이게 어울림마당이 그 1, 2차로 남부 서부 다 이제 1차 남부 서부 북부가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은 됐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게 이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계약이 두 번 된 사항은 확인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에 1차가 지금 나가 있고 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안중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용역에 서부 1차가 들어가 있고 105페이지요. 105페이지 용역에 22년도 1차 서부 어울림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거 행사 용역이 나와 있고요. 5월 28일. 그런데 1차 서부 지역 이게 안중 청소년 어울림 마당 해서 16번에 또 들어가 있죠. 같은 업체죠. 같은 날짜에 100페이지에 100페이지와 105페이지에 지금 나눠 놓으신 거죠? 청소년 문화센터의 용역에 들어 있어요. 안중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그때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예산이 그리 내려가서 거기서 집행해야 돼서 실행은 안중에서 했는데 그런 그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이. 경영기획실에서 나머지 용역들을 또 다 하신 거네요. 네, 다른 구매라든가 경영기획실에서 아까 그 제가 쭉 불러드렸던 것 중에 네. 북부 1차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대행이 또 들어가 있어요. 16번에 89페이지에 경영기획실에 맞나요? 예. 89페이지. 예. 1차.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에 또 그건 맞죠? 그건 말씀해 주세요. 그건 의원님. 이게 네. 그리고 2차는 또 청소년 문화센터로 또 들어가 있고 같은 업체로 해서 어떤 거는 중복으로 섞여 있고 어떤 건 쪼개서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맞는 상황인가요? 이게 저희한테 예산에 올라올 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결산서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원님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는 자료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중복되어서 작성이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내용이 좀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수정 작성해서 다시 좀 제공해 드리는 걸로. 중복만 제외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도 한번 또 있는 게 유사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진행하면서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은 문화센터로 그 어울림마당 예산이 통합해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부, 그다음에 북부는 또 이렇게 별도로 이 분할이 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진행하면서 좀 착오가 좀 있는 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어울림마당 22년 본 예산 확인했어요. 예. 총 사업비가 9천만 원으로 올려주셨고 국비가 960만 원이고 8,040만 원이 다 10이에요. 거의 다가 저희 10이라는 얘기죠.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서 제가 나머지를 다 맞춰봤을 때 안 맞아요, 금액이. 추경이 혹시라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해도 안 맞거든요. 좀 말씀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먼저 이 자료가 저희가 문화센터에서 9천만 원의 예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부와 남부와 그다음에 북부가 3천만 원씩 나눠 가지고 이 예산 그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겠지만 이게 중복으로 아마 이렇게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저희 센터에서 이거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게 됐다라고 했는데 또 북부에서는 북부 나름대로 우리가 또 진행을 한 것이라서 아마 여기에 기록이 됐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행사 용역은 부분적인 용역이라서요. 그 9천만 원을 지금 현재 저희가 뭐 부분적으로는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아마 중복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것 같고요. 다른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 회계 프로그램 사용해서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울림마당은 예산이 문화센터로 배정이 되어 있고 사업 진행은 북부랑 서부 남부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럼 원래 부서 간에 이동을 한다거나 항목 변경이 있을 때에도 이체하실 때에도 기록이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 상에서는 아마 있으실 거라면 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미처 더 확인을 세심하게 못한 부분 네. 인정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다시 한번 그 지적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돼서 뭐 저희들이 잘못 확인한 걸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보고 제대로 드리도록 만약에 하겠습니다. 맞춰 갖고 오셨는데 최대한 빨리 맞춰서 와주시고요. 저희 지금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 들어가는데 그 전에 제대로 다 예. 검토해서 와주시고 저 역시 따로 검토를 할 건데요. 네네네. 맞춰와 주시고 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원래의 상황은 사업계획 수립, 사전조사 용역에 드는 경비, 사업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부대 경비, 시설물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사업 대행에 드는 대행 수수료, 집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지역 거, 다른 센터 거를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도 다 그걸 남겨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류가 다 있어야겠죠. 갖추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실질적인 집행하는 경영계획실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사무임 정결 규정에 의거해서 이제 저희한테 계약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한테 1,000만 원 이상 되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규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작년까지는 500만 원 이상은 경영계획실에서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경영계획실에서 계약한 실적들이 거기 보고서에 다 담긴 거고요. 일단 이 중복되는 사안들은 다 경영기획실 거예요.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예. 이거에 관한 관련 자료, 첨부 자료, 서류 다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사업비가 적지 않고 또 출연금까지도 저희한테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가 꼼꼼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네.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최종구 의원님 예.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유정아 의원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보다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볼 계획이었는데 82페이지에 산림체험장 가로등 배너 설치가 1번과 8번에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계약 금액을 쭉 더해 보니까 중복돼서 계약 금액이 전체 1억 4,347만 9천 원이 쭉 적힌 거예요. 근데 결산을 나중에 치면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만큼 썼습니다라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220만 원어치는 이 예로만 보면 220만 원어치는 어딘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배너 설치를 7개 했는데 220만 원이 들었는데 뒤에 유정환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몇 억 단위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감사관에서 지금 6월 달에 감사를 청소년재단 감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이게 작성을 하면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불찰로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확한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금일 중으로라도 작성을 해서 최대한 빨리 금일 중 확인하고 가능하시겠어요? 최대한 서둘러서 주시고 예. 네 이후에 유정원님께서 더 이 꼭지를 가지고 더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저희 차원에서 필요하면 다음 더 다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